네. 예산안이 지금 한치 앞을 쳐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여야가 함께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에서 대승적인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예산 협조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감액이 펜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을 하다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박정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감액을 주장하는 항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책정됐었던 예산들입니다. 거의가. 그로부터 올라간 게 인건비 정도 올라가 있는 것들이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액의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라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위임받은 게 선거로부터 받은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올해에서야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짜서 집행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는 책임을 맡은 쪽에서 이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좀 또 결정을 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책임 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었을 때 저희 당이 비교적 잘 협의를 하고 협조하고 했었던 지난 5년간의 또한 실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반대도 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가면 늘 여당이 살림을 맡아서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야당할 때 많이 협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오늘 또 2+2가 마지막이고 오늘 그래도 결론이 내야 원내대표님들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환 정책의장님하고 또 박정 간사님하고 저희 넷이 좀 더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국회 운영과 또 내년도의 살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책임 정치 말씀을 하셔서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책임 정치를 하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해서 책임 정치를 하려면 그거부터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의 거취는 거취대로 이렇게 하는 게 책임 정치의 시작 아닐까. 정부 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까 이게 정말로 책임 정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부터 조금 각각 판단할 수 있도록 룸을 좀 열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예산의 승인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다수 야당으로서 저희도 그 승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기에 여당이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될 소위 민생 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초부자 감세를 하다가 곧바로 철회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IRA법에서도 보십니다만 사실상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부자 감세를 하면서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국회에서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일정 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오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또 추가 협의 부분은 내일부터 할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그 부담의 짐을 좀 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게 해드려서 아주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과 또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오늘 중으로 이 감액이 마무리가 되고 곧바로 또 우리 예산의 바로 수혜자이고 수요자인 우리 국민들의 민생예산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측에서 요구하는 이 예산안들이 얼마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이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된다라는 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예산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대개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이런 기본적 경비들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활동비, 또 감사원의 이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조직이 존립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경비다. 이러한 경비는 지난 5년간에도 계속 편성되어 왔었고 인정되고 그 규모와 동등 또는 오히려 감액된 규모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또 좀 금액이 큽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이 자기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큽니다. 또한 이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 서민들을 위해서 역세권 주택, 또 청년들께 저렴한 원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서 반영되지 못한다면은 우리 청년들의 이 꿈과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일이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인 원전 산업의 수출 지원 또는 신기술인 SMR의 기술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 또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하고 지원돼야 할 예산이라는 부분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또 청와대 개방,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렸는데 그냥 방치해서도 돌려드리는 것은 돌려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 같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국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또 그 다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예산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을 넘기면은 사실상 이 증액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제 오늘은 이 4인 이 협약에서 감액의 규모가 확정되고 다시 증액으로 돌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절히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해 예산안에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한 예산도 있고 정책을 위한 예산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서민을 위한 예산 또 여러 온 국민을 위한 예산들도 있겠지만 정치적 예산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논의를 끝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분양주택이 중요하다면 또 한편 그
그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만큼의 자산도 못 갖고 있는 더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를 하고 거의 전액 삭감해 왔지만 상징적 5% 내지 10% 정도의 삭감을 통해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을 이어나가시고 또 한편 저희 당이 늘 추구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에 대한 예산을 살리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간의 양당 입장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은 국가의 성장 발전을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저희는 더불어 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 문제를 볼 때 있어서 저희가 원자력에 대한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에 대한 것들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앞으로의 세계는 정말 2050년도에 넷제로를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데 있어서의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이전에 대한 문제들도 일종의 정치적 예산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당이 주장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 없다.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2+2 협의체는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원내대표단의 시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8일이나 9일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셨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예산안이 꼭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풀네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힘과 더불어 예산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당명에 걸맞게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협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를 전부 다 가져가려면 안 된다. 그 쓸개라는 것은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민을 위한 예산 또 그동안에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잘했던 것들에 대한 것은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어달리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2+2 협의체에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8일 9일 안에 본회의를 예산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한 말씀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쓸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아주 재미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뜯어놓고 보면 여야가 별로 그렇게 날카롭게 대척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민생 예산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 예산 전년도보다 한 11%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정된 자원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 배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느라고 애를 썼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 아마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 6조 정도 올리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동안 쭉 공공임대를 5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전 정부도 해왔고 5년 평균이 16조 7천억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낸 게 16조 8천억이에요. 1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액수가 늘었고 평균이 그런 거고, 전년도에 전년이나 전전년도에 비해 보면 올해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문재인 정부가 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계승을 하고 또 그 전 정부도 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승을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완만한 곡선 속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아까 이철규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자기 집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나름대로 좀 더 안락하고 또 꾸미고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더 잘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한 분양, 역세권 분양 이런 거에 좀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청년들을 여야 상관없이 지원하고 또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여야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게 간도 쓸개도 손상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관악구 등에서 그 반지하 가구에서 뭐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도 계신데 반지하에 있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려면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지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럽의 임대주택 평균이 전체 주택 가구의 한 2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소위 영구임대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더 높여야 되는 게 또 한편의 숙제입니다. 뭐 그런 점 감안해서 저희가 2+2 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니 1분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혹시나 또 나중에 또 이 뭐 팩트 체크도 이거 할까 봐는데 우리 임대 예산이 지난 정부의 평균치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치가 지난 정부 5년의 평균치 16.7천억인가 8천억인가 되는데요. 16조 7천억. 근데 이게 2020년하고 21년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게 왜 늘었나 하면 당시 코로나 때문에 이 지난 정부가 한시적으로 좀 지출을 늘리자. 그래서 늘렸다가 금년이죠. 2022년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저 확보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치보다 높게 잡았다는 말씀이고요. 또 쪽방 정말로 지난 동작구 이 수해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지하 전세방에 사는 분들 이분들을 빨리 별도로 좀 더 나은 지상으로 이주 가는 데 들은 비용을 3천억을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게 임대주택 예산 말고 또 별도로 3천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쪽방촌 이전 사업입니다. 이게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주택에 대한 것도 인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걸 같이 전에 1조 1,393억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을 해왔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을 제가 증액시켜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 차원에서 한편 저희가 상임위에서 증액되어 온 금액이 거의 6조이기 때문에 6조는 다 안 해도 최소한 우리가 증액시켜 드리는 만큼의 증액을 같이 하자. 그 근본적 이유는 뭐 작년 재작년에 사업들이 더 늘어났지만 중요한 거는 1인 가구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문제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내년에 굉장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어려운 거는 많이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민 경제가 어려울 텐데 이때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증액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재정 건전성의 이유로 서민 우리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될 증액에 대한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